자, 림버스를 하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처음 환상체를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뭔데? 그리고 품원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환상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때 보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곤 하죠. 아, 이거 품문식 SCP야. 자, 유튜브와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라쿠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사이버펑크 도시의 가문을 라나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복장은 메이드의 날이라서 그래요. 너무 큰 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프로젝트 문식 SCP. 아니, 환상체입니다. 자, 오늘은 환상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는 안 다루려고 했는데, 그 저번 영상 댓글에서 환상체도 알아보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협회랑 날개도 좋은데 환상체도 결국 프로젝트 문 세계에서 일단 림버스에서는 항상 나오는 적이잖아요. 그래서 환상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이번 기회에 환상체가 무엇인지 다루기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유독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품은 세계관에서 자주 언급되는 엘사의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환상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 자, 환상체. 환상체는 신화, 도시전설, 동화, 민담 등 인간의 원초적 공포로부터 탄생되었다. 아, 인간의 원초적 공포에서부터 탄생되었다. 이들은 분류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모호할 정도로 알려진 게 없으며 미스터리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SCP 같죠? 모든 환상체가 해로운 형태를 띠지는 않을 겁니다. 온순하여 직원들에게 매우 적은 피해를 입히는 성질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 매우 공격적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요하는 작업이 필요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로보토미를 해본 저로서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이로운 환상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피해를 못 줘서 안 달린 애들이에요. 자, 환상체. 예, 영어로는 에브노말리티. 그리고 일본어로는 겐소타이라고 그래요. 약간 좀 한자 다르지만 여기는. 프로젝트문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존재들. 인간의 여러 공포와 무의식 사이에서 탄생한 이들로 마법에 가까운 힘을 구사한다. 일단 환상체라는 분류 안에 있다면 어떤 것이 환상체의 특징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생김새와 특성이 천차만별이다. SCP예요. 자, 상세.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목이 건조하면은 말을 못 합니다, 제가. 일단 지금 몸 상태가 그래요. 이들은 주로 외곽과 유적에 서식하며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 환상체에는 무생물체부터 지성체, 심지어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거나 현상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지성을 가진 환상체와는 의사소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들은 폭주하기 전까지 드러내지 않을 뿐 각자 집착하고 있는 것 외엔 정상적인 상고 판단이 불가능한 뒤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교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말 특수한 환상체일 경우 직원과 애착 관계를 갖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건 그 환상체들의 집착이 애착에 관한 것이라 그런 것일 뿐 수틀리면 애착 관계의 어떤 존재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다른 환상체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아종 환상체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이름이나 외형, 행동 방식 등이 원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아종과 별개로 특정한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나의 개념을 공유하는 시리즈 환상체도 존재한다.
대개 이들은 합쳐지면 힘이 강해지기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면 집에 가는 길과 대동한 오즈 시리즈, 거짓말을 하는 어른, 아니 거짓을 말하는 어른, 검은 숲의 세 마리의 새가 합쳐진 종말새, 내 마법소녀가 합쳐진 허무의 광대 등등이 있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다른 것들을 금방 까먹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 또한 환상체는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환상체를 원망하거나 증오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다. 환상체가 폭주할 경우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뿐 죽이진 못한다. 그냥 이길 수 있는 존재. 환상체들은 보여지는 형태가 본래의 형태가 아니며 해당 환상체의 성향을 인간들이 직감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인식된다는 설정이 있다. 때문에 동화에 기반한 환상체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 직관적인 이해만을 위한 형태로 보이다 보니 환상체의 행동이나 능력이 외형상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깊게 파헤치면 결국 상식과 동떨어지는 면이 드러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된다. 예를 들어 W4의 특이점과 관련된 길 잃은 승객은 W4 기술의 원천인 도구와 손이 잘려도 특이점 능력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보그도 아닌 완전한 기계로 보이는 증기운반 기계는 무기물적인 외형에도 불구하고 출혈 피해 100%를 정상으로 받는다. 이건 게임적인 요소죠. 자, 4장에 등장하는 기술해방연합의 기계나 K사 드론들은 실제로 온전한 기계라 출혈 피해를 줄여서 받는다. 줄여서 받는군요. 림버스 컴퍼니의 파우스트가 환상체를 대할 때는 상식을 버리라고 강조하는 이유. 자, 림버스 컴퍼니 1장의 환상체 도감 내용 중 파우스트가 환상체가 불을 내뿜는 방법이 궁금해 환상체 하위 개체의 시체를 1시간 동안 해부해 보았음에도 결국 발화기관을 찾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묘사가 있다. 이때 이후로 환상체로부터 상식을 찾는 것은 포기한 듯. 또한 클리포트 억지력이 약화된 환상체는 주위를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클리포트 억지력이 없는 도서관의 책 속에서 자신이 지내기 편한 환경을 조성한 환상체들이 그 예. 다만 도서관이 환상체들은 억지력이 사라졌음에도 빛의 씨앗을 발화와 함께 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 여파인지 크게 강화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책에 붙잡혀 있을 정도로 약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자, 클리포트 억지력이라는 거는 그냥 환상체를 억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환상체를 관리하는 관리실에 있습니다. 억지력이라는 게. 그 안에 환상체가 있고 환상체가 도망치기 어렵게 만드는 조성하는 힘이라 생각하면 돼요. 로보토미에서는 엘사의 특이점 보호를 위해 림버스 컴퍼니의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높으신 분들이 쉬쉬하고 있어 도시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자, 로보토미사의 에너지원. 이게 환상체들의 역할입니다. 엘사에서. 자, 환상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에너지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환상체라는 이름의 것들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신속하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은 몰락했고 환상체들과 일부 직원들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금된 직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문제는 환상체들입니다. 갇힌 직원들을 점심으로 삼으며 아직도 지부 어딘가에서는 환상체들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환상체로부터 생산된 에너지인 엔케팔린, 이제 와서 새삼스럽지만 그 유명한 엔케팔린 원료가 바로 환상체였답니다. 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세요. 주의, 환상체 도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하신 후 회사에 보고하십시오. 또한 허락 없이 엔케팔린을 슬쩍하는 지리멸렬한 못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림버스 컴퍼니의 안내 책자. 자, 이거는 인게임 도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선 환상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들은 실존한다고는 믿기지 않을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로부터
아 죄송합니다. 존재들부터 겉은 멀쩡하지만 잘못 관리했을 때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는 존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몰락한 이후 대부분의 지부는 규정에 따라 아마 직원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을 극히 세부적인 조항이었겠지요. 매몰되어 환상체와 직원들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기에 내부 직원들이 이미 명을 달리했겠지만 그것들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폐허가 된 지부 내부를 배회하고 있겠지요. 림버스 컴퍼니의 인게임 도감. 어, 그렇죠.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수 있죠. MCAP 팔리는 슬쩍 한다는 질의 멸렬한 못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1장에 누군가가 생각나죠. 자, 여기서 아실 수 있겠지만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엘사는 에너지 회사였습니다. 자, 로보토미사는 이들을 격리실에 가두어 놓은 뒤 이들로부터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특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엔케팔린은 세계관 내에서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기에 로보토미는 날개의 지위에 올랐으며 날개 중에서도 드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직원이 환상체에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본능, 통찰, 애착, 억압 네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엔케팔린은 엄청난 에너지원이에요. 림버스 컴퍼니 하시면 이제 스태미너 있죠? 엔케팔린 모듈도 있고 그 엔케팔린이 바로 엘사가 추출하는 엔케팔린이고 엔케팔린이라는 것은 환상체로부터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엘사가 유독 날개 중에서도 엄청난 위치에 있었어요. 모든 에너지는 엘사를 통해서 보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개가 엘사한테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엘사는 굉장하게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날개판 한국전력공사예요. 근데 이 전력이 전기가 아니라 환상체로부터 엔케팔린이라는 슈퍼 에너지원을 추출한 거였죠. 그래서 엔케팔린 1장을 하시면은 림버스 컴퍼니 1장을 하시면은 엔케팔린 러쉬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은 이제 엘사가 엄청난 에너지원인 엔케팔린 뽑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엔케팔린 이제 원래는 엘사를 통해서 엔케팔린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다른 회사들이 못 받게 됐잖아요. 엘사가 몰락하면서 그 탓에 엘사 지부 안에 있는 엔케팔린을 캐러 간 겁니다. 일장에서 이제 그 G사 폐잔병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엔케팔린을 캐러 가기 위해서 뭐 던전처럼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부서진 엘사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대다수의 도시 주민들은 엔케팔린을 생산한다는 점만 알고 있으며 환상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외부인은 로보토미와 협력 관계에 있는 날개 고위 간부들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환상체라는 존재 자체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음. 자, 환상체에는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가 있죠. 자인, 테스, 해, 바브, 알레프. 로보토미사는 환상체들에게 5단계 위험 등급을 부여했다. 등급은 환상체의 강함의 여부를 떠나 탈출 시 혹은 고유의 능력 발동 시 회사에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림버스에서 추가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각 환상체들의 엔케팔린 생산량에 비례해서 등급이 결정지어진다고 한다. 자, 실제로 로보토미 인게임에서 대다수의 환상체는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작업당 생산 가능한 PE 박스 생산량이 많다. PE 박스 엔케팔린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기준이라면 웬만한 알레프 등급 환상체의 위력을 상회하는 만지지마와 단학수선 등급의 자인인 것도 설명이 된다. 그렇군. 각 환상체의 등급은 카발라 수비학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히브리 문서 참고. 히브리 문자 문서 참고. 물론 봐도 철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발음을 알기 힘드나 림버스 컴퍼니에서 밥을 WAW를 바브라고 발음하고 에고 스킬 설정에서 히브리 문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인, 테트, 해, 바브, 알레프로 발음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자, 자인 제일 첫 번째 에고이자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이제 기본 에고가 자인에 분류되죠. 갖은 낮은 공격성을 가진 환상체입니다. 대개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버전 설명.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구버전. 환사제 등급 중 최하위 등급답게 관리법만 잘 지키면 문제는 없고 직원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거나 우호적이지만 그만큼 에너지 생산량이 적다. 다만 이 등급의 환상체들도 환상체들답게 수틀리면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힘이 없더라도 낮은 등급의 해결사 정도가 때로 덤벼도 전부 몰살시킬 능력이 있다. 기본적으로 해결사보다는 강하답니다. 자, 테스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등급의 환상체들은 직원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법만 잘 지키면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인게임도 그렇습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도. 9번은 설명할까? 화가 난다면 직원들의 가벼운 상처에서부터 심각한 부상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괜찮을 겁니다. 이런 게 있군. 자인도 볼까? 9버전 설명. 웬만하면 이들이 특별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조건에 따라서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런 환상태들만 존재하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겠나요? 맞아. 개 같은 애들 몇몇 있었지. 자, 이 등급의 환상체들도 관리를 잘 지키면 별 피해는 입히지 않지만 관리 실패 시 직원에게 증상을 입힌다. 그러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투력의 경우 클리포트 억제의 영향으로 밖에 있을 때 테스부터 상당히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테스 등급의 노스의 황소는 K사 적출직들을 전부 으깨놓았고 림버스 컴퍼니의 수감자들도 여러 번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해야 했다. 맞아요. 노스의 황소는 좀 강하긴 해. 자, 해등급. 자인 테스 환상체들에게 쏟는 관심이 2배 이상을 쏟아야 하는 환상체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직원 수명 정도는 손쉽게 죽일 수 있으나 우수한 관리자라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직원 한두 명의 목숨쯤은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의 기분을 잘 살펴보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네요. 이 등급 환상체들은 작업 실패 시 수명의 직원들을 순식간에 살해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기에 이 등급부터는 직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까다로운 관리 절차를 요구한다. 다만 이 등급은 그나마 대처와 수습이 빠르게 가능한다. 전투의 경우 클리포트 억제가 없을 시 경우에 따라서 높은 등급의 해결사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군. 자, 바브. 위험성과 파괴력이 높은 등급의 환상체입니다. 이들은 대다수 직원들에게 적대적이며 탈출 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피라 하나 정도는 쉽게 부술 수 있는 과자집 같은 수준입니다. 직원들은 과자집에 올려놓은 초코칩 같은 정도겠네요. 그 정도요? 이 등급의 환상체들은 관리 실패 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사상자를 일으킨다. 2등급부터 작업 실패 시 한 부서의 전멸을 각오해야 하고 환상체 작업에 베테랑만이 적절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전투력의 경우 토끼팀의 대사에 따르면 외곽 생명체 수준의 강함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각 개체마다 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개체들은 클리포트 억제의 영향 밖에 있으면 최소 1급 해결사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으며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낳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결사 포함 99의 30만 명을 학살하고 검은 침묵에게 죽은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뒤틀림. 피아니스는 공식 설정상 바브급이며 거울굴절 철도의 최종 보스로 나오는 바브 환상체들이 있는
환상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클리포트 억제 상태에서 수감자들이 환상체의 기믹을 수행을 해야 비교적 피해 없이 잡을 수 있으며 전면전으로 잡으면 이리저리 상황에 꼬인다. 학살당하는 순간이 자주 벌어진다. 음. 와, 황금사과 쿠키. 황금사과 쿠키. 맛은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해봤는데 바브도 얘네 때문에 게임 오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알레프. 가장 위험한 등급의 환상체입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집중과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이 등의 환상체가 탈출한 뒤 부서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 제압이 끝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당신의 격리실에 이 등급 환상체가 있다면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존재하는 환상체 중 가장 위험하고 시설을 통째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에 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예시 아무것도 없는 진짜 대표적인 예시. 이 등급의 환상체들은 한 개체가 로보토미 본사를 제외한 지부 하나를 전멸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베테랑 관리자와 관리직조차 지키기 까다롭고 희생이 뒤따르며 때때로 운에 의존해야 하는 관리 절차가 많은 편이다. 전투자의 등급은 개체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가장 높은 등급인 만큼 평균적으로 특수 해결사에 준하는 힘을 지닌다. 알사 토끼팀의 대사에 따르면 클리포트 억지력을 20%의 힘만 내는 상태에서도 외곽 너머의 존재들 혹은 유적이 10년에 서식하는 존재들 못지않은 전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거를 관측하는 알사는 얼마나 대단한 거야 도대체? 이걸 관측할 수 있는 알사는 얼마나 대단한 거지? 정말 쩌는군요. 자, 림버스 컴퍼니 기준. 맞아요. 림버스 컴퍼니는 조금 더 있습니다. 환상체 종류가. 자, 죄종이라는 게 있죠. 상수란 등급에 대한 설명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기준이다. 맞아요. 림버스 컴퍼니 또한 5장까지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기준으로 환상체를 구분하고 있었으나 5장 이후로는 자산의 피해 정도가 아닌 개체의 강력함을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재편성하려고 했으며 7.5장 LCB 정기검진에서 확정되었다. 관리가 까다롭고 복잡할수록 생산된 엔게팔린의 양이 많았다는 것은 곧 위험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었기에 LCB의 수감자들의 경험과 대체로 비슷했으나 만지마처럼 등급과 전투력 사이에서 편차가 있는 경우에도 있었으며 이에 림버스 컴퍼니는 이를 각 환상체의 위험도를 기반으로 재편성한 것이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디틀링과 똑같은 등급 분류를 적용한다. 작중 언급된 식별 번호는 시간 살인마의 해, 6, PI 2001이 있으며 아래 규칙으로 내려가는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첫 번째 알파벳과 숫자는 등급으로 환상체의 피해를 예측하는 수치다. 단순히 LCB와 전투에서 보여준 전투력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시간 살인마 같은 경우는 여기 해 등급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이거는 림버스입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쓰던 등급 분류 체계 그대로를 가져왔으나 피해 예측 수치에 따라 세분화되어 1에서 10까지의 단계를 부여한다. 다만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분. 예시로 시간 살인마는 특수 능력 특성상 수감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으나 LCC 등 타 부서 요원들이 맞선다면 전면에 가까운 피해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살짝 높은 평가로 6이 붙었다고 한다. 다만 그러면서도 해등급인데 능력 조건상 단일 대상으로만 가능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름 이유가 있네요. 두 번째 알파벳은 해당 환상체의 죄악성이다. 처음 공개된 PI가 나태를 뜻하니 다른 것들도 앞글자에서 따온 알파벳의 확률이 높다. 림버스 컴퍼니의 키워드 순서를 맞춰보면 다음과 같다.
IR 이라 분노, LU 색욕, PI 나태, GU 탐식, SU 오만, MO 우울, IN 질투. 본래 자, 우울 같은 경우는 본래 칠죄 중에선 인색의 자리다. 죄악으로서의 의미가 탐식과 거의 비슷해서 대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굳이 따지자면 탐식은 지나친 욕심이고 인생은 베풀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우울은 원래 죄종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숫자는 불명이나 발생 장소로 추정된다.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K사 구역이면 11, T사 구역이면 20을 부여하는 식. 이건 29에서 왔다라는 거네요. 세 번째 숫자는 불명이나 발생 순서로 추정된다. T사의 뒤틀림인 힌들리는 경우 12. 그 다음 뒤틀리는 히스클리프는 13을 부여하는 식. 그럼 이게 T사에서 보는 첫 환상체라는 뜻인가? 홍역나방이나 바브 5가 된 것을 보아 로보토미 등급 자체가 유지하되 각 등급 안에서 세분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하게 까다롭고 강력한 환상체일수록 높은 숫자를 배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HE 아니 해 다시 5, 바브 다시 4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모양인데 단테는 이것을 보고 자인 10등급의 환상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며 떡밥이 생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가 높으면은 이 앞에 해 등급이 낮아도 여기 있는 게 높으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식이네. 로보토미 기준 자인 테스 해 바브 알레프가 강함의 등급이었는데 두 번째 숫자는 환상체의 피해 예측 수치니까 자인 10이면은 안전한 쪽에 속한데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라는 식이 되겠죠. 자, 식별 코드. 방금 게 식별 코드 아닌가? 이거? 로보토미사는 환상트들에게 식별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하며 엘사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림버스 컴퍼니 역시 이를 계승했다. 각 환상체 식별 코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알파벳은 환상체의 근원이다. 이하의 내용 중 FTO는 로보토미 공식 아트북에서 밝혀졌다. F 페어리테일, 잊혀진 이야기, 구전 만담 전설. 민담 전설. 근데 이건 좀 예시를 보고 싶은데. T 트라우마, 강렬한 개인의 경험, 끔찍한 공포, 강정. O 오리지널, 강과 바다 경계 넘어, 원인 불명, 자연 발생, 제작. 자, 외부에서 만들고 나서 그것이 환상체화된 건지 아니면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적인 건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엘사 특유의 기술인 두레방만이 직접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전자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 속에서 조각을 보면 우주도 외부를 포함될 수 있으나 작중 우주 탐사 기술이 나오지 않았기에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해당 식별 코드가 붙은 환상체 중에서 두레박에서 끌어올린 것이 아닌 환상체들도 있다. D. 도네이트 또는 DLC 추정. 이건 로보톰이 만들었을 때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후원자 환상체가 있었어요. 그건가 보네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등장하는 후원자의 아이디로 만들어진 환상체이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인게임에서 다른 환상체와는 달리 도감 개방률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환상체에서 선택장에서 다른 환상체와 다른 형태를 띈다. 일반적인 환상체는 사다리꼴, 후원자 환상체는 원 모양의 형상을 취한다. 이 환상체는 아종인 경우에도 D가 붙지 않는다. 거꾸로 가는 시계 아종의 증기운반 기계 코드는 5062116. 어허. M 미스로 추정. 림버스 컴퍼니에서 등장하는 종말 달력 나는 비워냈느니
노쇠 황수, 눈물을 흘리는 의식 식별 코드, 의 첫 번째 알파벳. 아하. M040405. 여담으로 로보토미 시절 종교적 환상체에는 M이 안 붙었는데 단순하게 개발 당시 설정이 없어서의 확률이 높다. 또한 풍운 승려 같은 불교 관련 환상체도 후원자 환상체라 M이 아니라 D가 붙을 수밖에 없기도 했다. S 신으로 추정. 림버스 컴퍼니에 등장하는 죄종들의 식별 코드의 첫 번째 알파벳. 자, 두 번째 숫자는 환상체 유형이다. 진짜 개 많다 여기. 씨. 진짜 최고 복잡하다 오늘 거. 오늘 품은 알아보자. 진짜 개 복잡하네. 고봉밥이네요. 진짜. 근데 이거 이해하면은 앞으로 나오는 환상체, 새로운 환상체를 보면은 어떤 환상체인지 어떻게 강한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이탈리안 브레일로처럼 드랄라라 드랄랄라 막 이런 거 아니면 퉁퉁퉁퉁퉁 사후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 싸면 누가 이게 막 이러잖아. 솔직히 말빨 좋은 놈이 이기잖아 어찌됐든 간에. 이러면 이김이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전투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자, 1번. 인간형의 실체를 지닌 환상체 분류. 약간이더라도 확실한 인간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면 어느 정도 기형이더라도 포함한다. 이름 없는 태아. 인간이 아닌 물체의 집합은 제외. 동물과 비슷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나 본 모습이 인간형일 경우에는 공일이 붙는다. 징후형. 오케이. 환상체 탄생 이유가 인간과 매우 밀접하다면 식별 코드에 공일이 붙는다. 웃는 시체들에선. 자, 공이 동물형, 인간이 아닌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환상체 분류. 3번 이계형, 적어도 확실하게 이 세계의 존재는 아닌 환상체의 분류. 공통 키워드는 다른 세계, 특히 천상계. 04 사물형, 01에서 3번에 해당 상황이 없는 사물형 환상체의 분류.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환상체는 사실상 없다. 일부 이동형 개체는 지상에서 모션 없는 순간 이동을 하거나 직원에게 붙어 이동한다. 파고드는 천국. 얘는 좀 다른 거 아니야? 각종 상황에 의한 관리법 변화가 순간적, 즉흥적이다. 변화형. 각종 상황에 따른 관리상 변화가 크고 복잡한 환상체의 분류. 외형상의 분류 기준은 04번과 비슷하나 타 유형에 해당 사항 없음. 자율적으로 활동에 개판을 벌이는 개체가 많다. 따뜻한 마음의 나무꾼? 이게 변화형이라고? 각종 상황에 의한 변화, 특히 관리자의 선택이 장기적, 대폭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만지지 마. 무형,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이유로 지속되는 괴기 현상에 가까운 환상체 분류.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 또는 형상은 존재하지만 껍데기이거나 굴절 현상도 포함된다. 아무것도 없는 1.76MHz. 07 합성형, 타 환상체에게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도구형 환상체의 분류로 추정. 현재 양 환상체와 농담성 환상체의 로보토믹 카페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직접적으로 도구의 형태를 띄우지만 특정 환상체랑 합성되면 형태가 변하게 된다. 자, 8번은 죄종. 이쪽은 엄밀히 환상체는 아니지만 비슷한 존재로 죄를 대변한다. 도구형 환상체. 자, 죄종은 엄밀히 말하면 환상에 되담한 존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환상체의 생선 순서다. 죄종은 그거구나. 환상체가 되담한다기보다는 뒤틀미 되담한다고 해야 되나? 간혹 같이 추출된 경우도 있는지 생선 순서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부여 방식이 XXYY 형태로 바뀌었다. 뒤틀림의 10별 코드와 마찬가지로 XX 해당하는 부분은 전투 장소 혹은 소속 지부, Y와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성 혹은 분류 순서로 추정된다. 예외적으로 너 대머리야와 교육용 오뚜기 토끼는 자신만의 10별 코드를 가지고 있다. 너 대머리야, 볼드 이스 어썸. 레거시 시절의 생성의 순서에 따라 배정을 받았던 번호는 59번. 교육용 오뚜기 토끼는 000000. 생성 순서인 세 번째 코드까지 0번인 건 좀 이상한 얘기고, 유형 분류인 두 번째 코드까지 0인 것으로 보면 그냥 별 의미 없으니 서식 외에 미작성으로 보인 것이다. 심지어 첫 번째 코드도 알파벳이 아닌 0이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9번에서 10별 코드가 아닌 네 번째 자리가 있었으며 환상체 위험 등급을 의미했다. 그렇군. 자, 식별 코드의 의미를 알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환상체를 볼 수 있겠죠. 자, 에고도 있어요. 자, 에고는 Extermination of Geometric Organ 이런 뜻이었어? 그건 몰랐는데. 자, 로보토미사는 환상체로부터 에고 장비를 추출하여 관리직들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통해서 직원들은 환상체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딱히 사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직원이 손에 쥐는 순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감이 온다고 한다. 설정상 같은 에고라도 사람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림버스 컴퍼니에서 에고를 쓸 때 그 누구는 테스 등급인데 누구는 바브 등급이야 이런 거 있죠. 그 예시로 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는 자세한 게 또 따로 있다고 하네요. 직원의 능력치에 비해 등급이 높은 에고 장비를 억지로 입었을 경우 에고에 동화되는 에고 침식, 에고 코로션 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인게임에서는 단순히 시스템상 착용 조건을 걸어 저등급 직원이 고등급 에고를 착용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인버스 컴퍼니 인게임에서는 실제로 에고를 함부로 착용했다가 침식되어 환상체와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린 2단 신문관이 등장하며 동백이 이끄는 기술해방연합의 경우 훈련을 통해 에고를 입어도 제약을 받지 않으나 역시 정신력이 서서히 감소한다는 묘사가 등장한다. 에고 장비 외에도 관리직들이 환상체를 관리 도중에 얻을 수 있는 에고 기프트도 존재한다. 로보톰이나 라이브러리 루이나는 한 개체당 한 개만 존재했지만 림버스 컴퍼니는 환상체 전투로 항상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며 세 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다. 경멀의 시선은 환상체 전투로 얻는 두 개와 3호선 팩에서 얻는 전용 기프트로 세 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있다. 자, 에고 같은 경우는 겁나 많네. 에고는 에고는 따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환상체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변이체. 환상체 다룰 거 존나 많네. 씨. 본종 환상체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아종 환상체들이다. 대부분은 본종의 이름을 살짝 변형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관리법은 본종과 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판이하게 다른 것들도 있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Q&A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외전 웹툰 원더랩에서 최초로 변이체가 등장했다.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지금껏 등장하지 않은 신규 환상체와 더불어 변이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맞아요. 림버스 컴퍼니는 이제 발프리기스의 밤을 제외하고는 모든 환상체가 다 아종 환상체입니다. 변이체죠. 그래서 로보토미를 한 사람들은 림버스 컴퍼니 환상체 보고 얘는 로보토미의 누구랑 닮았는데?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림버스 컴퍼니만 즐긴 사람들은 이게 로보토미의 그거랑 닮았네 하고 알 수 있겠죠. 이러므로 이래서 둘 다 이제 전작을 해보기도 하고 후속작을 해보기도 하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정체와 진실 한번 볼까?
음. 그래 이건 얘기하자. 자 정체와 진실이 있는데 이거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이 부분은 피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림버스 컴퍼니만 하실 거라고 하시는 분들에서는 사실 알아도 딱히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정체와 진실. 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스토리의 42일 차에 엔젤라가 환상체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 다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됐어. 엔젤라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이 잊고 있던 모든 것의 근원인 세계의 제일 밑바닥에 흐르는 강이 존재하며 검은 숲을 비롯한 몇몇 장소에서 강과 통할 수 있는 작은 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틈에서는 기어나온 존재들이 환상체이다. 그러나 그렇게 발견된 환상체들은 로보토미사가 원하는 양의 엔케팔린을 충당하기에는 수가 너무 적었다. 현재 세계의 제일 밑바닥에 흐르는 강과 관련된 장소는 3세가 근원한 검은 숲, 그리고 지하 세계의 제일 밑바닥에 흐르는 강이 흐르는 워더링 하이츠이다. 아하. 우리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환상체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환상체에 창조하는 것 그 자체예요. 이게 진짜 특이점이죠. 환상체를 창조하는 힘. 그래서 로보토미사는 이들을 인공적인 수단으로 더 만들어내기로 했다. 즉 로보토미사의 특이점은 엔케팔린을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부터 환상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로보토미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체들을 통해서 엔케팔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추출팀 스토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밝혀지는데 추출팀이 환상체를 추출을 맡는 부서이며 환상체의 추출 방법은 코기토라는 물질을 직원에게 지입하여 직원의 무의식으로부터 환상체를 실체하는 방식이다. 코기토는 카르멘의 뇌를 뽑아서 만든 두레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자, 라이브럴 루이나에서 엘사의 특이점이 정확히는 인간의 마음, 부정형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발현시키는 것이라고 언급되는 것을 보면 환상체들은 사람의 집합적 무의식의 물리적으로 발현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상체들이 대부분 각자가 인간의 감정, 기억 등의 각가지 요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사람의 무의식이 실체화된 존재라서 그런지 현재에 존재할 리가 없는 과거나 미래의 존재의 힘과 형태를 가진 환상체들도 꽤 있고 몇몇은 특이점 못지않은 힘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아예 특이점을 다룰 수 있는 환상체도 있다. 자, 구인의 유리창과 기술과 비롯한 조정의 거울, W4의 특이점을 사용하는 길 잃은 승객 등. 자, 목록은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작중 묘사.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여기도 스킵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해. 라우르까지 다 스포해야 되잖아, 이건. 이것도 스킵할게요. 백일수가 맨몸으로 샤덴프로이데랑 그 눈 뜨면서 맞다 했다가지고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어, 여기도 림버스 컴퍼니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되는지 안 말이 되는지 조금만 볼게요. 음, 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어서 오세요, 니비르다님. 라합니다.
지금 프로젝트 문 세관을 알아보자 환상체 편을 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편입니다. 이거는 편집자님에게 가르칠 게 되게 많을 것 같네요. 편집자님이 품은 게임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편집점을 매번 맞춰줘서 드리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편집자님에게 있어서 진짜 투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기억 안 하는 설정까지 다 기억하게 만들 엄청난 교육용 영상이 되겠네요. 결국 편집자님도 편집하다 보면은 그 본인이 모르고 싶어도 어차피 편집해야 돼가지고 알아야 되는 부분 몇 가지 있거든요. 편집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TMI 중에서도 진짜 끝판왕이네요. 환상체 10별 코드 뜻 알아내기. 진짜 TMI 끝판왕이다. 환상체 10별 코드 알아내기는 미친 끝판왕이네요. TMI 중에서. 진짜 1도 몰라도 되는 건데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거는 말하지 말자. 림버스 스포가 있습니다. 자, 환상체랑 비슷한 존재지만 환상체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품은세계관에서 대표적으로 괴물. 정확히는 환상체의 대다수가 괴물이라는 대분류의 하위 분류에 속한다. 즉 환상체는 대부분이 괴물에 속하나 그 반대로 환상체만이 괴물인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우미다 스토리에서 등장하는 크랩계도 환상체는 아니지만 괴물 카테고리로 들어간다. 시련. 환상체 추출 도중에 생긴 부산물로 환상체 추출 실패 시 등장하는 존재들이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설정이죠. 자, 뒤틀림. 환상체처럼 로보토미의 특이점의 결과물이다. 단, 환상체와는 달리 뒤틀림에 발현한 인간의 자아가 그 인간을 삼키며 실체화된 존재라서 인간을 죽이듯 죽일 수 있다. 자, 죄종. 두 번째 백야 이후 뒤틀림이 되기 전 만들어지는 고치에서 튀어나오는 존재들. 제약의 개수에 맞게 7가지의 종이 있으며 일부 보스들의 경우 뒤틀림의 형태에서 죄종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가? 음. 자, 기타. 설전장 환상체가 폭주할 경우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환상체를 원마하거나 증오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한다. 실제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등급이 낮은 직원들은 페닉시 가장 높은 관치관에 따라 다른 직을 원마하거나 스스로 자책하는 등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지만 회사에서 한 참굴은 5등급 직원은 방향성이 다를지언정 달관에 가깝게 반응한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림버스 컴퍼니에서 자세히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환상체에는 핵이 있어 적절하게 제압하면 알의 모양으로 환원되고 이 알이 남겨진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화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으나 핵을 부술 수 없으니 사실상 불사인 셈이다. 로보토미에서는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느니 제압 후 제압 후 알 형태로 변한 것이 묘사되었다. 이 설정은 로보토미 레거시의 설정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레거시 시절에는 모든 환상체가 제압당하면 알의 형태로 변했다. 아하. 그렇게 이 알을 관리실에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이 유리의 역할이었다. 5등급 직원 대사는 어차피 모두 죽어 같은 대사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하긴 틀린 말은 아니지. 증오의 여왕 은하수의 아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환상체도 존재한다. 또한 Q&A에 의하면 인간 수준의 지성을 가진 환상체들은 연애 감정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와, 환상체랑 연애하기 쉽지 않은데? Q&A에 따르면 같은 환상체가 둘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같은 종의 환상체라도 개체차로 외형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음, 자, Q. 다른 지부에서도 개별적으로 추천한 환상체가 존재하나요? A.
똑같은 큰 새여도 큰 새의 모습이 작중에서 큰 새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중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지부에서 설정상으론 인게임에서 안 나온 환상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코기토는 본사에서 지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 이건 일본 질문이군요. 자, 질문 Q. 환상체끼리 의사소통이나 회화 가능한가요? 인간형이 아닌 환상체를 포함한다. A. 인간끼리도 사용하는 언어 등에 따라 통하는 상대와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습니다. 환상체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커뮤니케이션에서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통하는 상대와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습니다. 음. 증여절기? 난 걔네랑은 조금 걔네랑은 증오의 여왕이랑 열망이랑 절망의 기사? 환상제 치곤 예쁘지만 글쎄요, 저는 걔네들이랑 연애하고 싶지가 않아요. 약간 좀 가능층의 범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나는 불가능. Q&A에 의하면 환상체끼리 사용하는 언어 등에 따라 의사소통에 통하는 상대와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다고 한다. 절망의 기사는 얌전한데 얌전하지만 싫어요. 아니 예쁘죠? 환상체 치고는 예쁩니다. 내 타입 아니에요. 정시 설정이 아닌 장난성 설정이지만 로보토미 아트북과 로보토미 카페에 각각 05, 09, 0950, 아니 05, 5, 0707이라는 환상체 식별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트북이랑 로보토미 카페가 환상체라는 소리지. 해면 파팡의 계정은 이전에 모펀 카페와 콜라보를 진행했었다. 아, 그래요? 웹툰 원더랩에서 19종의 오리지널 환상체들이 등장했으며 그중 분노의 시종, 겁쟁이 고양이, 집으로 가는 길은 인게임에서 등장했다. 라이브러리로 인하죠. 그러나 이후 작가의 게재 중단 요청으로 나머지 16종의 환상체는 타 프로젝트문의 작품으로 등장할 수 없게 되었다. 로보토미 레거시 시절에는 모든 직원의 이름이 조슈아로 바뀌는 버그를 개발진들이 정보 오염 환상체 조슈아라고 명명하여 이 버그를 고친 뒤 패치노트에 정보 오염 환상체 조슈아 제압이라고 적어 놓았다. 이 때문에 조슈아는 누구 한 명의 자캐가 아닌 로보토미 유저 모두의 직원으로 대접받으며 2차 창작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슈아 문서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관련 민분단 참고. 이게 밈이 있네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자, 환상체는 많은 SCP가 있는데 자, 굳이 모두 다뤄보지도 않고 환상체는 이런 존재입니다 정도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뒤틀리면은 그것도 식별 코드가 부여되죠. 자, 맞아요. 뒤틀림도 식별 코드가 있는데 앞으로 누가 뒤틀리면은 이 녀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식별 코드를 읽는 법을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네요. 그거를 알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프로젝트 문 세계관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처음 보는 환상체라도 애가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환상체가 되면은 무슨 죄종이라고 할지 알 것 같네요. 내가 뒤틀려진다? 오늘에 한해서 여러분들은 제 최종 속성은 세교계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 하필 메이드의 날이라서 제가 메이드복을 입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말이지. 세교계 라나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굳이 따지면은 일단 영상이 좀 뜸뜸이 올라간다는 자체만으로도 나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 세교가 아니면 나태? 그 정도 아닐까? 뭐 최종 속성을 따지면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저는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자인 등급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세상 안전합니다. 실눈이지만 눈을 뜨면은 세상이 멸망한다?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밥을 해줘요. 웅이입니다. 나태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나태? 뭐, 뭐 그래요. 유튜브 영상 주기적으로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또 현생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항상 만들고 싶어 해요. 그거는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도 할 거는 한다는 거 오늘도 할 거 했죠. 자, 환상체 어떻나요? 사실 환상체 그 이상으로 에고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에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청이 있다면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상체와 어쨌든 굉장히 밀도 있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ZA05GU 가문눈의 키미라 테크 오버드래곤. 아, SL이구나. 잠깐만 나도 볼까? 나도 이거 일일이 봐야 돼가지고. SL? 여기가 아닌가? GU는 탐식, 나태가 PI, 세격은 LU. 예전에 적던 거랑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죠. PI, 나태함 좋지. 하지만 누구는 이거는 내가 보장할 수 있는데 나를 꼭 세격으로 보는 사람 있을 거야. 해, 오, SU 있는데 5만? 해, 오, SU 누굴까? 5만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아. 은근. 별명이 히오수임. 히오스. 히오스. 해오수 히오스.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어서오세요 디포리님. 호에나임? 호에나임 우울 아님? 여튼 호행 5만이라. 아, 호행 5만이에요? 아, 뭐 5만도 인정이긴 하지. 히오스래 근데 씨. 아, 호에마임 해오 SU였구나. 근데 뭐 인정합니다. 자, 그럼 오늘 환상체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걸 알아보면 좋겠나요? 조직도 좋고요. 날개도 좋고요. 에고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걸 다뤄줬으면 하는지는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환상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자자자. 오늘은 여기까지.